올해 4월 한국 앞바다에서 진짜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들이 줄을 지어 바다를 가르며 움직이는데 그 연료통에 적힌 글자는 석유가 아닙니다. H, 바로 수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일을 조용히 그런데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크기는 무려 3,300조 원입니다. 3,300조. 솔직히 말해서 이 숫자는 그냥 커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5번 합친 것보다도 크고 한국이 1년 동안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수출액을 25번 쌓아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흐름이 지금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팔고 수소는 실어 나른다. 이 문장 하나만 먼저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소리 없이 준비해온 단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듣고 나면 이 말이 그냥 어그로용 문장이 아니라 진짜 무게를 가진 국가 전략이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수소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수소 시장은 연간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에서 3,300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만들어낼 신규 일자리는 무려 3천만 개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8%가 수소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상상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숫자로 찍혀있는 미래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국제시장 조사 기관들은 2050년이 되면 한국 전체 에너지 공급의 33%,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 3개 중 하나가 수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판을 떠받칠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이 순간 135조 원입니다. 쉽게 말해 3년에서 4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 한국이 또 하나 먹는구나.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낯설고도 수상하다고 느낀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소는 망한 사업이라는 소문이 시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수소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됐고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급 수소 사업까지 아예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타이밍에 한국의 HD현대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풀리는 순간 왜 3,300조 원짜리 판이 한국 손으로 넘어올 수 있는지 그림이 한 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소 산업 분위기 정말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 증시에서 수소라는 단어만 튀어나와도 투자자들이 질겁하고 도망가던 시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장밋빛 전망으로 듣지 마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폭탄은 수소차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18년부터 2020 1년 사이에 엄청난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2024년까지 누적 수소차 88만 대를 굴리겠다. 충전소도 수천 개를 깔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냐?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수소차가 딱 1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목표 대비 11%. 다시 말해 100대 중 89대가 공중으로 증발한 셈입니다. 한 해 동안 팔린 수소차도 5천 대가 안 됐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어땠을까요? 1,000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밥줄이 되기는커녕 아직 시장이 제대로 서지도 못한 겁니다. 충전소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목표는 2,771개였는데 실제로 깔린 건 1,300개 뿐이었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에서 수소라는 단어에 찬물을 끼얹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폭탄은 더 셉니다. 불과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한국전력거래소가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판을 아예 엎어버린 겁니다. 석탄 발전소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사업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업계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탄은 글로벌 쪽입니다. 엑손모빌,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 가운데 하나죠. 이 회사가 미국 텍사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사업을 짓고 있었는데 그걸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작 수소를 사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수소는 비싸고 수요는 없다. 이 말이 당시 시장 분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듣고 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이 정도면 한국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 괜히 돈만 퍼붓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도 처음엔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료를 처음 봤을 때는 영상 기획 자체를 접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하나둘씩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수소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2026년에 5조 원을 더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HD연대는 호주와 일본 기업들과 손잡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조선 3사의 수주 잔고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다들 도망치는 시장인데 한국만 반대로 뛰어들고 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한국이 바보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만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진짜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수소에서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한국은 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 답을 모르면 지금 이 판이 왜 돌아가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한국이 보고 있는 건 다른 나라들이 쳐다보는 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어긋난 시선이 3,300조 원짜리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상합니다. 전 세계가 수소에서 슬금슬금 빠져나오고 있는데 한국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움직임부터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정부는 수소 분야에 5조 원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전체 투자의 약 60%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보다 민간이 더 세게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국내 수소 투자가 연평균 15%에서 20%씩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숫자만 봐도 수상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 발을 빼는 시장인데 한국만 오히려 돈을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엑손모빌이 접어버린 바로 그 시장에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답은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운송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소를 직접 만드는 쪽에 올인한 게 아니라 그걸 옮기는 쪽에 돈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지금까지 이상하게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한 줄로 꿰어집니다. 진짜로 퍼즐이 맞춰집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수소 패권을 두고 나라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앞세워 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때려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들기 전략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저가 수소 생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만들기 전략입니다. 유럽은 제도와 인증으로 시장 규칙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룰메이커 전략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뭘 골랐을까요? 여기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만드는 건 당신들이 하세요. 우리는 그걸 배에 실어 전 세계로 뿌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카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략은 완전히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입니다. 석유 시대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석유는 누가 가장 많이 벌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중동 산유국이 다 가져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석유를 실어 나른 해운회사들, 정제시설을 가진 나라들, 유통망을 장악한 쪽이 훨씬 길게, 훨씬 두껍게 먹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돈은 원유를 퍼올리는 순간보다 그 자원을 전 세계 밥줄로 바꿔주는 이동과 가공의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생산은 남의 게임이 될 수 있어도 운송은 판 전체를 쥐는 손이 될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소를 만들어서 승부를 보겠다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소가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통째로 깔겠다는 나라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시장이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수소를 많이 만들든 어디서 만들든 결국 그걸 실어 날라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한국이 되도록 판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이 조용히 꺼내든 배를 보겠습니다. 바로 수소 선단입니다. 액화수소를 배에 싣고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밸류체인, 이걸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유일에 가까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HD현대입니다. 한국 최대 조선그룹이죠. 이 회사가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큰 계약 하나를 체결했습니다.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 한국의 현대 글로비스, 일본의 글로벌 해운사 MOL, 이 네 회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 액화수소 운송 밸류체인을 함께 개발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목표 시점은 2030년.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조합을 잘 봐야 합니다. 호주는 수소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은 그걸 배로 실어 옮깁니다. 일본은 구매자로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석유시대에 중동과 정유사와 소비국이 얽혀 돌아가던 그 구조를 수소시대에 한국이 한가운데 앉아서 다시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운송 허브 자리에
태극기를 꽂고 있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한국 조선 3사의 무기고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올해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4조 3,527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 실적을 3분기 만에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수주잔고는 135조 원, 최소 3년치, 길게는 4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조선소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소선은 LNG선 바로 다음 타자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액화와 초저온 저장, 운송 안전성, 탱크 설계 이 모든 노하우가 LNG선에서 수소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LNG 운반선을 장악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다음 판으로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밥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밥줄을 더 크게 키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시장 성장 숫자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한국 그린 수소 시장 규모는 2014년에 3,215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3년에는 10억 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46.9%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강하냐면 반도체나 2차전지 초창기 성장 구간과 비교해도 쉽게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9년 만에 시장이 30배 넘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지금 막 올라타고 있는 구간이 바로 그런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한 문장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석유는 팔고 수소는 실어 나른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말이 센 문장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수소를 직접 만드는 경쟁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만들기는 다른 나라들에게 맡기고 전 세계 수소가 이동하는 길목 자체를 통째로 쥐려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남의 게임, 운송은 한국의 게임. 진짜로 이 한 줄이 3,300조 원짜리 판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한국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3,300조 원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내 통장에 뭐가 찍히는데?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이 거대한 판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개인의 삶과 시장과 지갑으로 흘러들어오는지 그 길이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2030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허황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조용히 깔아놓은 계획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아침 울산 앞바다입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이 천천히 배머리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 배는 석유를 싣지 않습니다. 영하 253도 극저온 상태로 압축된 액화수소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세계 최초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그 첫 번째 배가 한국에서 출항하는 장면입니다. 목적지는 호주 그리고 일본. 이 배 한 척이 바로 HD 현대와 우드사이드 에너지, 현대글로비스, MOL이 손잡고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지금의 글로벌 연합이 겨누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배 한 척이 뜨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조선소에는 액화수소, 운반선, 후속 주문이 줄을 서게 됩니다. 호주와 중동에서는 한국 배가 와야 자기들 수소를 팔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수소 허브 계획도 하나같이 한국조선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점이 제일 무섭습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배를 만들 수 있는 쪽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기술 격차는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부풀린 얘기 같다면 일본과 독일 이야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일본은 국가 전략으로 2050년까지 수소 수입국이 되겠다고 선언한 나라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에서 생산해서 다 쓰기에는 재생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중동이나 호주에서 수소를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소를 어떤 배에 실어서 가져올 겁니까? 바로 여기서 한국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액화수소 운반선을 실제로 건조해본 경험을 가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소형 액화수소 운반선도 한국이 먼저 띄웠고 대형선 설계 기술도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 격차를 대략 10년 정도로 봅니다. 10년입니다. 한 세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을 무작정 장밋빛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수소 수요가 예상보다 천천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목표만큼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변수들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전략이 더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수소를 얼마에 만들든 누가 만들든 결국 누군가는 그걸 옮겨야 합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늦게 올라와도 운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커지든 작아지든 배는 결국 떠야 합니다. 한국은 그 한 가지 옮기는 일에 베팅한 겁니다. 그래서 이 3,300조 원짜리 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는 조선입니다. 한국조선소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수소시대의 핵심 운반 수단을 쥐게 되면 그 수익과 일감은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밸류체인입니다.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장 탱크, 극저온 기술, 기자재, 연료 시스템, 항만 설비, 물류 네트워크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하나가 뜨면 뒤에 달린 산업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셋째는 시장 심리입니다. 지금은 이름만 수소 붙여도 투자자들이 의심부터 하는 분위기였지만 실제 운반선이 뜨고 실제 계약이 돈으로 연결되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소가 허상이 아니라 실물 산업으로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국은 수소를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고 무리하게 깃발을 꽂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피 터지게 경쟁하는 생산 쪽에 억지로 들어가 어그로를 끈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더 집요하게 남들이 만든 수소를 누가 옮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영리한 전략입니다. 생산은 원가 싸움이고 정책 싸움이고 자원 싸움입니다. 하지만 운송은 기술과 인프라와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한국은 이미 조용히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올해 4월 한국 앞바다에서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대한 배들이 줄을 지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연료통에는 석유가 아니라 H수소가 적혀 있다고요. 처음엔 이게 조금 과장된 시작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지금은 아마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저 장면은 그냥 기술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식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히 설계해온 20년짜리 전략의 예고편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을 꺼내보겠습니다. 석유는 팔고 수소는 실어 나른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강한 문장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한국이 수소시대에 어떤 자리로 들어가려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석유는 산유국이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결국 누군가가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의 설계와 건조와 운항의 중심에 한국이 앉게 된다면 3,300조 원짜리 흐름은 생각보다 더 오래, 더 깊게 한국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수소를 둘러싼 소란 속에서 가장 시끄러운 길이 아니라 가장 돈이 되는 길을 고른 겁니다. 다들 생산량 숫자에 눈이 팔릴 때 한국은 조용히 이동의 길목을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나라는 목소리가 큰 나라가 아니라 판이 바뀔 때 밥줄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먼저 보는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한번 반짝하고 꺼질 불씨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엔 진짜 판이 다르다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꽤 궁금합니다. 이런 흐름은 숫자만 보는 사람과 판 전체를 보는 사람의 해석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마음에 남는 지점이 있었다면 가볍게 의견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